안녕하세요. 4월 21일 월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가톨릭의 상징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포용과 개혁의 행보를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활절 아침 링컨 기념관에서 분열 속에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암호화폐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월가와 코인 시장의 결합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 모두 백악관 도면 등 기밀 문서를 GSA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유세 대신 백악관 내 쇼케이스 전략을 택하며 지지율 하락에도 침묵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나사 국장이 달 탐사와 화성 프로젝트 사이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정치권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다양한 교육을 놓고 종교와 공교육의 충돌을 둘러싼 핵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전국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군사훈련 중 실종된 미군 4명이 늪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국경을 초월한 수색 작전과 동료애가 전 세계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이 피터 나바로 전 보좌관의 유죄 판결을 행정특권 차원에서 재검토하며 헌정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짧은 휴가조차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휴식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슬픈 소식입니다.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가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파격적이고도 포용적인 행보는 교회를 넘어 세상에 깊은 울림을 남겼는데요. 이아람 리포터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오전 7시 35분 바티칸에서 선종했습니다. 최근 이중 폐렴과 여러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직무를 멈추지 않고 부활절 기간까지 공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바티칸 측은 케빈 조셉 페럴 추기경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종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자 예수회 출신으로도 최초의 교황이었죠? 맞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주교였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는 2013년 베네딕토 16세의 사임 이후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전통적인 붉은 슬리퍼 대신 낡은 검정 구두를 신고 등장했던 그는 당시부터 다른 교황임을 예고했습니다. 궁전 대신 소박한 기숙사를 선택하고 트위터로 메시지를 전하며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포용적 발언으로 세계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목회적 스타일도 기존 교황들과는 많이 달랐다고요? 네, 그는 사제들이 양냄새를 품은 목자여야 한다며 늘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내 성추문과 재정 부패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강화하려 했지만 완전한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특히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선 교리 변화는 없었지만 인도주의적 접근으로 교회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서거로 인해 가톨릭 교회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린 자비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제 없는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그의 선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만큼 후임 교황 선출을 둘러싼 전 세계의 관심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HTC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이아람 기자 수고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그의 삶과 사역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부활절 아침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45년 전통의 부활절 선라이즈 예배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 정치적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찬양과 기도,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나눴으며 예수보다 인간성과 사랑을 믿는다는 참석자도 있을 만큼 포용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전날 전국 곳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지만 이곳에서는 공감과 희망,
화해가 나라를 구한다는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부활절을 맞아 교황 프란치스코가 선종하기 바로 전날 그와 바티칸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한 벤스는 이민 문제 등 교황의 사회적 가르침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왔지만 이번 만남에선 매일 기도드린다며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두려움이 아닌 연대와 평화가 미래를 만든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번 회동은 미국 바티칸 관계의 새로운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시행되었던 암호화폐 규제를 대거 철폐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가 증권법이나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사용자 범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미정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지어 바이든 정부가 세웠던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도 해체됐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최근 직접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든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일가는 수억 달러 규모의 토큰을 발행하며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암호화폐가 더 이상 별도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과 전통 금융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 상태에서 규제가 사라지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오히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한 채 시장 자율에만 맡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 기자, 암호화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단순히 산업진흥 목적이라고 보기엔 너무 과감한 조치들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파장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네, 당장 금융업계와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막대한 후원을 받은 정황이 공개되면서 이번 조치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제는 전통 은행들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규제를 풀면 단순한 시장의 혼란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상태에서 규제를 해제하는 건 불안정한 구조물 위에 고속 열차를 올리는 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규제 없는 금융 실험이라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모두 GSA, 미 연방 총무청 직원들이 무심코 백악관 도면, 방탄문 설계, 계좌 정보 등 민감한 문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11,000여 직원 전체와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문서는 통제 비분류 정보 CUI로 분류되며 수정도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동쪽, 서쪽 날개의 청사진도 포함됐고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GSA는 사이버 보안 감사를 통해 사건을 조사 중이며 전문가들은 디지털 문서 관리 교육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 초와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 유세 대신 백악관 중심의 공식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날 행사처럼 무역 관세 정책을 홍보하는데 백악관 무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투어는 줄이고 주말에는 골프클럽과 스포츠 행사 참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국민과의 거리 두기로 비판하지만 백악관 측은 트럼프가 여전히 보수 연령과 미디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간 선거가 가까워지면 유세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사 국장으로 지명한 민간 우주 비행사 제러드 아이잭만이 달 복귀와 화성 탐사 사이에 기로에 섰습니다.
트럼프는 화성을 우선시하겠다고 했지만 의회는 아르테미스 달 착륙 프로그램을 유지하려 합니다. 아이잭맨은 나사가 둘 다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과 현실적 제약으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달 진출 가속화에 미 의회는 달 프로젝트 중단을 경계하고 있어 향후 나사의 방향은 트럼프의 의지와 의회의 충돌 속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성소수자 주제 동화책 수업을 자녀에게 듣게 할 수 없다는 부모들의 소송을 심리합니다. 메릴랜드 몽고머리 카운티의 공립학교는 다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해당 도서를 포함시켰지만 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는 부모들은 수업 거부권을 요구했습니다. 하급심은 단순 노출은 종교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부모의 종교 자유와 학교 교육 자율성 중 어떤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이 판결은 전국 공립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리투아니아 훈련 중 실종된 미군 4명이 늪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88A2 헬리콥터 회수 장비를 타고 야간 복구 작전에 나섰던 병사들은 차량이 늪에 빠지면서 함께 실종됐고 연료와 진흙으로 뒤덮인 지역은 수색과 인양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미국, 리투아니아, 폴란드, 아스토니아가 합동 수색에 나서며 일주일간 이어진 작전 끝에 모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우린 절대 전우를 두고 가지 않는다는 원칙은 전장에서 죽음조차 외면하지 않는 동료애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아리조나 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신임 당대표 브레스콤이 전임자를 해고한 뒤 상원의원 마크 켈리와 루벤 가예고 등 주요 인사들과 충돌하면서 내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브랜스콤은 이들이 인사권을 침해하고 인종 갈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고 의원들은 거짓 주장이라면서 신뢰를 철회했습니다. 이 같은 분열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결집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트럼프가 탈환한 스윙 스테이트 아리조나에서의 재도전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고문의 의회 모욕죄 유죄 판결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바로는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관련 하원위원회의 소환을 무시해 유죄를 받고 4개월형을 복역했지만 트럼프 측은 최근 행정특권을 이유로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정권 간 권한 충돌이나 고위 보좌관 기소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나바로는 사면보다 헌법적 해석을 위한 항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를 미루면 건강도 놓칩니다. 최근 2025년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휴가를 가는 사람은 심장질환 사망률이 30% 낮고 대사증후군 위험도 2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4일의 여행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행복감은 45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연인 간 친밀감도 높아지고 수면 부족도 해소될 수 있으며 일과 스트레스로 고갈된 몸과 마음의 회복 효과가 크다는 결론입니다. 전문가들은 짧더라도 자주 떠나고 활동적이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휴가 후에도 좋은 기억을 자주 떠올리면 그 여운이 건강에 오래 남는다고 강조합니다. 론 하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요. 오늘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